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야간 일을 마치고 새벽 3시 퇴근길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흐름 방해 안 될 정도로 정속 운전을 하는 편입니다. 전에 사고 한 번 난 뒤로 습관이 바뀌었죠. 야간 늦은 시간엔 평소보다 10km 정도만 더 속도 내고 안전운전을 하는데요. 제가 가려던 길은 사거리 교차로, 제가 진입하는 방향은 왕복 2차선 도로였는데 제가 딱 신호에 걸려서 정차를 했습니다. 근데 뒤따라오던 스포츠카 차량이 태양의 눈, 코, 입 노래를 오디오 제일 크게 하고 틀어놓고 창문 열고 클락션 엄청 울리고 하이빔을 엄청 켜는 겁니다. 신호 무시 사고 다발 지역이라서 무시하고 신호를 기다리는데 차를 박을랑 말랑하고 완전 양아치 마냥 절 위협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친구가 선물해준 문신 토시가 생각났습니다. 잘 포장된 문신 토시를 착용하고 나니 어느새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있는 길은 저와 양아치 둘만 신호 대기하고 다른 차가 안 올 듯 싶어서 일단 차분하게 담배 하나 불을 붙이고 창문을 끝까지 내리고 팔을 창문 밖에 탁 꺼내고 쟤를 털었습니다. 그랬더니 신호 떨어졌는데 안 가고 있으니 양아치의 스포츠카는 노랫소리가 급히 줄어들고 클락션이 침묵을 하더니 눈이 부시던 하이빔이 전체 소등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가 평소 인상은 선한 편이지만 인상을 쓰면 아주 제대로 구겨집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집도 불어서 꽤 몸 좋아 보이고 몸에 붙는 운동복 입었고 문신까지 있으니 제가 봐도 와 할 정도로요. 스포츠카가 침묵하고 있을 때 뒤에 차가 오면 바로 빼주자 생각에 심호흡을 한번 한 뒤 인상을 쭈그리고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천천히 가서 아이 컨택을 하니 20대 중반처럼 보이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있더라고요. 운전자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꾸벅꾸벅 불쌍한 표정으로 사과하는 게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냥 쳐다보다가 운전석 백미러 앞에서 뒷차 오나 안 오나 보며 담배 하나 끝까지 피고 조용히 차에 타서 집으로 왔습니다. 오는 내내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이템 하나씩 구매하세요. 아주 버릇 고치는 데는 효과적인 듯해요. 이런 거 안 써도 되는 평화로운 도로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호돌이의 사이다툰. 당시 고2였던 나는 3학년 선배들의 졸업식 날이 다가오자 부반장으로서 나오기 귀찮은 졸업식에 개처럼 끌려나갔다. 그래서 뭐 뻔한 절차 밟고 졸업식 끝마치고 난 꽃다발을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근데 갑자기 학교 정문 앞을 향해 걷던 내 앞으로 3학년 일진이 스쳐 뛰어가고 그 뒤를 내가 아는 몇 안 되는 선배 중 하나인 형이 쫓아가는 걸 목격한다. 둘은 정문을 통해 운동장을 가로질러 후문 쪽으로 멀어져 갔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장난이거니 하겠지만 난 아는 형이 뛰어갈 때 그 형 손에 목검이 들려있는 걸 똑똑히 봤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 형의 뜀박질은 장난의 뜀박질이 아닌 정말로 야수의 뜀박질이었다. 여기까진 그 당시 내가 목격했던 장면이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일의 신상은 이랬다. 일단 내가 아는 형을 A라고 쓰고 그 3학년 일진은 B라고 쓸게. A는 원래 평소에 조용하고 차분한 내성적인 성격이라 화를 막 내질 못하는 형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진인 B의 타겟이 된다. 그래서 1년 내내 괴롭힘 받으면서 별 생각을 다 했다고 한다. 막 자살할까 생각도 해보고 별걸 다 생각했지만 부모님을 생각해서 공부에 올인했다고 한다. 근데 진짜 참다가 빡치는 경우가 생긴 거야. B가 A형 부모 욕을 정말 면전에 대놓고 심하게 퍼부은 거지. 그게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일어난 일이라 공부에 차질이 생길까봐 정말로 참아줬다고 해. 진짜 그 형은 참고 나서 졸업식 날 한마디 해주자라는 생각으로 수능 쳤다고 해. 결과는 일단 노력한 만큼 잘 나와서 A형은 대학을 이름 있는 곳에 가긴 했어. 그리고 기다리던 졸업식이 온 거야. 졸업식 절차를 다 밟고 애들끼리 인사하며 헤어지는 순간 A형이 B 귀에다가 대고 네 앞으로 나가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때는 니놈 진짜 집에 못 들어가는 줄 알아. 라고 했다. 그때 B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고 A형은 뒤도 안 보는 정문 앞에 있는 아버지의 차에 탑승했다고 한다. 근데 B 이놈이 짱또를 주워다가 출발하려던 A형 아버지 차 뒷문 쪽에 던진 거야. 뒷문 유리는 개박살나고 뒷문이 많이 찌그러졌어. A형 아버지는 놀라서 차를 세우고 A형은 정문 쪽에서 B를 발견하고는 진짜 폭발했어. 그래서 저 새끼를 조질 도구를 차 안에서 찾는데 A형이 검도 도장을 다녀서 차에는 검도용품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목검이었던 거야. A형이 바로 주워들고 차에서 내려서 B를 향해 돌격했지. 그래서 B는 놀라서 튄 거고
진짜 둘이서 10분 동안 달렸다고 해. 튀는 도중에 B는 전화기 꺼내들고 SOS 치고 A형은 정말 미친놈처럼 쫓아가기만 했어. B의 유일한 회피술인 SOS는 쓸 데가 없었어. 결국 가다가 횡단보도 앞 빙판에서 미끄러져서 잡혔다고 해. B가 반항을 하긴 했는데 A형이 목검 가지고 한 5대를 온 힘을 다해 내려쳤대. 그래서 B 몸에 팔, 다리에 금이 간 거야. 그래서 B가 경찰서 가서 있는 눈물 없는 눈물 다 짜내서 질질 짰다고 해. 그래서 A형을 포함한 그 형 가족들이 전부 경찰서에 왔는데 오자마자 B놈 엄마가 A형 얼굴을 싸대기를 올려붙이는데 A형은 억울했다고 해. 근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A형의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 학교 정문 CCTV 동영상 확인해달라고. A형 아버지는 그 난리통에 침착하게 CCTV 있나 확인하셨다고 해. 확인 결과 B가 일단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됐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폭행을 정당화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의기양양해진 B 가족이 막 이겼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다고 해. A형 아버지 차 뒷문이 완전히 개박살났다는 점과 A형 아버지가 좀 돈이 있으셔서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상위급 모델의 차량을 소유하고 계셔. 매우 많이 비싼 가격의 차였던 거야. 근데 마침 졸업식 날 타고 간 차가 그 차야. 그래서 B네 가족은 합의 보자고 하고 A형네는 보긴 하는데 차 뒷문 수리비 일부 청구한다고 했대. 근데 그 일부가 70% 정도, 30%는 뭐 합의한 셈 치고 빼줬어. 그래서 B는 정말 경찰들이 말려야 할 정도로 서해서 그놈 아버지에게 처맞았다고 해. 호돌이의 사이다툰. 서울에 있는 현재 27살에 모기업에서 개처럼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야. 오랜만에 친구랑 만났는데 친구 녀석이 동호회에서 만났다는 어느 여성분이랑 같이 오더라. 참으로 어여쁜 듯 보였으나 성질머리가 고와 보이진 않았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친구와 과거 함께해왔던 또라이진 얘기나 가볍게 드립하며 놀다 가고 싶었던 나는 솔직히 자리가 좀 불편해졌으나 매너상 방긋 웃으며 인사를 건네줬어. 여자의 설명을 듣자 하니 남녀 평등을 가장한 여성 우월주의를 앞세워 남성들을 거세하고자 하는 여성가족부의 뿌리 이모여대 졸업반이었어.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되지. 나는 최대한 열의를 다해 매너를 폭발시켰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본인이 아는 누나와도 선후배 관계고 나름 분위기가 화기애애지자 우리는 간단히 맥주를 한잔하기로 했어. 난 대리비 나올 테니까 자기가 산다는 친구의 제안에 매우 기뻐 당연히 참석. 그 여자도 어차피 저녁 약속 없다며 동참. 우리는 맥주집으로 이동했어. 한창 잘 먹던 중에 2000통이 세 번째 리필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고학력 이화여대께서 내 학력을 물어봤어. 지방대 디자인대 출신인 나는 그래도 당당히 나름 자랑스러운 학사 정보를 열람해줬어. 그러자 그 여자 얼굴 개똥 보는 표정으로 돌변하고 내가 살짝 기분 나빴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참고 넘어갔어. 근데 사람이 참아주는데 계속 내 인내심을 쿡쿡 쑤시는 거야. 그 학교 나와서 그 회사 어떻게 들어갔냐? 학연 없어서 사회생활 힘들겠다. 왜 편입안 했냐? 서울 일반 4년제도 무시하는 세상인데 살기 힘들겠다. 등등. 내 점점 심기가 불편해졌어.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친구 녀석이 중재를 시작했지만 그놈도 Y대 출신. 아 왠지 모르게 그놈도 얄밉더라. 결국 2차 감자탕집에서 그 여자가 오빠는 학력 때문에 발목 잡히겠네요 라는 말에 드디어 뚜껑이 열렸어. 야 너 영문과라 그랬지? 네 4학년이요. 너 나랑 영어로 대화해보자. 에? 나 9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미국에서 살았어. 그동안 이태원 놀러가거나 미드 볼 때나 사용하던 랭귀지 포텐셜 풀 개방했어. 그때 꽤 취했는데 어떻게 그리 말을 잘했는지 아직도 의문이야. 주제는 프리. 그냥 이거저거 그냥 막 다 뱉었어. 그 여자 really? I see. 드립 남발하다가 어버버버 하다가 침묵. 야, 너 영문과라며. 대한민국 최고 명문여대에서 4년 공부하고도 영어 한마디를 못하면 어떡해. 그 학교는 리액션만 가르치니? 안타깝다 정말 라고 말하니 여자 얼굴 잘 익은 자두로 변했어. 친구랑 나랑 술 퍼마시는 거 맞춘다고 퍼먹어대던 여자 집에 가다 넘어져서 무릎 다 까지고 겨우겨우 택시에 쑤셔 넣어서 보냈어. 다음날 아침에 영어 공부하고 싶으면 오빠한테 연락해 하고 문자 보냈더니 답 없어. 자존심 많이 상했겠지? 호돌이의 사이다툰. 오늘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다가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옆에 앉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아이폰 X가 우두커니 있더군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제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도 가져가지 않더군요. 10분간 관찰한 결과 주인은 폰을 두고 내렸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될 것 같던 찰나에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저기요, 그거 제 핸드폰이거든요? 아 제가 모르고 지하철에 두고 내렸어요.
네, 저도 지금 봤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대역에 있는데 지금 어디세요? 전 종로인데요. 아, 폰 좀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광화문역으로 오세요. 저도 출근길이니 아니면 경찰서에 맡겨드릴까요? 아, 제가 정말 바빠서 그러는데 중간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살해할게요. 곤란한데요. 저도 8시 50분까진 들어가야 됩니다. 경찰서에 맡길게요. 나중에 찾아가세요. 아, 안 돼요. 제가 정말 급히 폰을 써야 돼서 한정거장만이라도 오시면 안 돼요? 저는 고민했죠. 당시 이미 시간이 8시 35분을 넘었기 때문에 한정거장 돌아갔다 오면 출근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학생이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수락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늦어도 10분 뒤까지 서대문역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서 폰 잃어버린 학생 처지를 생각해서 한 발 양보하고 서대문역으로 반대편 열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역에 도착했죠. 시간은 8시 45분.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온다는 학생은 안 오고 전화도 안 오더라고요. 그냥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 학생이 폰이 없으니 사정이 생겨도 연락을 못 주나 보다 생각하고 회사 동기한테 전화를 걸어 5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8시 50분경에 전화가 삐리리 오더군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네? 제가요, 진짜 너무 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러는데 오신 김에 세정거장만 더 오셔서 이대역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폰 찾아주는 사람한테 고마워는 못할 망정 그게 말이나 되는 부탁입니까? 살해 필요 없으니 가는 길에 파출소에 맡겨놓을게요. 아, 정말 죄송해요. 제발요. 어차피 지금 돌아가도 지각은 면치 못하겠다. 살해금이나 3만원 정도 받아와야겠다는 생각에 학생 사정도 있고 해서 딱 3만원 혹은 주는 대로만 받아오겠다는 생각으로 착한 마음에 이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대역 개찰구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저야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폰만 주고 살해금이나 받아서 오려고 했는데 또 전화와서는 밖으로 나와달랍니다. 자기가 무슨 카페 앞으로 나가겠다고. 지금 자기도 뛰어가고 있다고. 에라이. 어차피 망친 아침 저도 담배나 한 대 피려고 나왔습니다. 한참 안 오더니 9시 20분 다 돼서 나타나더군요. 아, 저기 정말 죄송해요. 폰 가져오셨죠? 네, 가져왔어요. 근데 부탁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늦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솔직히 전혀 바빠 보이지도 않고 카페 계단에서 내려온 꼴을 봐서는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며 수다 떨다가 내려온 듯한 냄새였거든요. 화가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폰은요? 바로 자기 폰부터 찾더군요. 돌려줬습니다. 바로 가방에 넣더군요. 그리고 저도 바로 내뱉었죠. 약속한 살해금 주셔야죠. 아, 네, 드려야죠. 잠시만요. 지갑을 위에 두고 왔어요. 급한 팀플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학생은 카페로 올라갔고 담배를 피며 5분을 기다려도 10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더군요. 가방은 들고 있는데 지갑을 위에 두고 왔다는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죠. 열받아서 카페로 들어가니까 카페에 뒷문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학생은 이미 튀어서 보이지도 않고. 와, 진짜 승질 뻗쳐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군요. 카톡 보니까 이화여대 사범대 다니던데 나중에 학생들 가르치겠다는 여자 수준이 이렇다니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여튼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전에 그 여자 폰으로 제 폰에 전화를 걸어서 번호를 확보해둔 게 생각났습니다. 요새 먹튀글이 많아서 나름 대비를 했죠. 뭐 돈 달라 이런 구체한 얘기보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폰을 꺼냈는데 좀 그립감이 다른 겁니다. 홈 버튼을 누르니까 평소와 달리 화사한 패널로 펼쳐지는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생소한 잠금화면.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에 취준생 때 구입한 아이폰 8은 온데간데 없고 개통한 지 한 달 보름밖에 안 됐다는 새삥 아이폰 X가 제 손에 들려있더군요. 담배 필 때 라이터 꺼내다가 폰을 둔 위치를 착각했고 열받은 상태에서 폰 주면서 싫은 소리 할 때 제 폰을 줬던 모양입니다. 또 폰 받자마자 튀려고 마음먹었던 그 여자는 아이폰이라는 것만 대충 확인하고 급하게 자기 가방에 넣었기 때문에 이게 자기 거인지 모른 채 챙긴 거죠. 여튼 회사로 들어와서 입사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각이란 걸 했습니다. 정확히 2시간 전 10시에 그 여자 아이폰으로 제 번호가 뜨더군요. 받았죠. 쪽팔린 줄은 아는지 본인도 아니고 친구 시켜서 전화했더군요. 여기요, 제가 잘은 모르고요. 친구 부탁으로 전화드렸는데 폰이 바뀌었다 그러던데요? 여보세요. 친구 보고 인생 똑바로 살라고 하시고 제 폰 요금 나가니까 사용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 끊은 다음에 통신사에 전화 걸어서 제 폰 분실 신고했습니다. 이용 못하게. 어차피 전 이제 일이 되든 저리 되든 손해볼 건 없는 상황이 된지라. 그리고 묘안이 떠오르더군요. 해외에 저희 회사 해외 지사랑 출장소가 여럿 있는데 업무상 연락을 자주 합니다. 인연 땡대봐라. 사람이 열받으니까 유치해지더군요. 지성인다운 행동은 아니지만 질렀습니다.
동기한테 물어봐서 해외 전화 뭐가 제일 비싸냐니까 001로 하는 게 비싸다고 해서 시원하게 두바이랑 중국 호주로 전화 쐈습니다. 근데 업무 전화는 길게 대화할 내용이 없어서 아직 대학생이자 영국으로 어학연수 중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런던은 새벽 2시라더군요. 친구가 왜 이 시간에 전화하냐고 지랄하길래 영국 폭동 때문에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대충 구락가고 사실 어떤 미친년 전화인데 수화기 켜놓고 자라고 했습니다. 한 30분 넘게 국제통합이 나갔겠죠. 그래봤자 얼마겠냐만 끊고 나니 잽싸게 전화 오더라고요. 또 그 여자 친구더군요. 제 친구가요.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요. 사례비 먼저 드린대요. 전 이제 그년 인격의 끝을 봤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서 거래 모드로 나갔습니다. 얼마? 10만원이에요. 됐습니다. 얼마 원하시는데요? 40만원. 아, 너무하시네요. 40만원은. 내가 너무하다고요? 뭐 전 당사자가 아니니까 하는 말인데 고작 이런 일로 목돈 좀 챙겨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끊었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전화가 띠리리 오더군요. 협박도 하고 애원도 하는데 안 통하자 방법을 바꾸더라고요. 35만원으로 5만원 깎아주고 안 주면 폰 팔아버린다니까 입금해줬네요. 제 폰은 퀵으로 무사 배송되고 그 여자 폰으로 폰 보내기 전 국제전화 2시간 걸고 넘겼습니다. 속 시원하네요. 호돌이의 사이다툰.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는 다수가 남성이고 여성이 매우 적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생리가 매번 월요일이나 금요일에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했습니다. 이번 일로 확인해봤더니 8년 동안 회사 내 사용된 보건휴가 모두가 월요일이나 금요일 휴가나 공휴일을 연기하여 사용했더라고요. 생리휴가가 무급이지만 초콜릿이나 단 것들이 도움이 된다기에 여성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년에 한 번 20만원권 기프트카드를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해주고 있었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받고 결정한 것입니다. 남직원들의 예비군 훈련이 유급 처리이지만 생리휴가 12번을 모두 유급 처리해줄 수는 없기에 대체 방안으로 남성들 다수가 찬성해 주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적은 수의 여성 직원들을 배려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점심때 남직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보건휴가를 악용한 여직원 저격입니다. 목요일 오후 고객사의 요청으로 레시피 테이블이 변경이 되어 급하게 다른 자재를 구매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업무 협조 메일과 전화 요청 일을 처리하지 않고 보건휴가를 사용한 구매 담당 여직원이 문제였습니다. 구매 승인들은 월요일날 받게 되면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선구매 요청을 올리고 법인카드로 구매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남직원은 주말에 하루를 포기하고 직접 자재를 구매하러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그 여직원이 금요일날 수영장에 놀러 갔다 왔다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고 페이스북으로 확인해보니 친구들과 찍은 수영장 사진들이 있더랍니다. 이야기를 듣고 어이도 없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업무 협조 메일을 받고도 일을 처리하지 않고 생리휴가를 쓴다는 것에 바로 경영지원팀 과장과 해당 여직원을 소환해서 추궁했습니다. 여직원의 답변 내용은 그 당시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금요일은 보건휴가를 쓰겠다고 미리 월요일날 보고했기에 금요일에 처리하지 못했다. 긴급 구매 요청을 하지 않았다. 담당 과정의 답변 내용은 당일에 해당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금요일 아침 해당 직원의 선구매 요청으로 법인카드를 지급하였다. 보건휴가는 월요일날 요청을 받아 승인해 주었다. 사전에 남직원에게 말해둔 것이 있기에 모른 척하고 소환했습니다. 문책하는 척하며 들은 답변은 해당일 업무 협조 요청 메일과 전화 요청, 3시 35분 구매 요청, 금요일 출근 후 미승인 상태이기에 경영지원팀 방문, 담당자 부재로 인한 승인 문제 발생하여 선구매 요청 및 법인카드 발급 요청, 금요일 늦어진 선구매 요청 승인, 구매처 발주 업무 종료, 일정을 위해 휴일, 구매처에 직접 방문해 자재 수령 후 자재실 인계, 유류비와 톨게이트비, 식대 지급 요청 반려됨. 제가 화내며 문책하던 남직원의 답변이 끝난 후 돌려보내고 열받아 있는 저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더군요. 회사가 무슨 학교도 아니고 잘못했을 때 선생님께 거짓말하듯 본인들 욕먹기 싫어서 거짓말한 게 들켜서인지 정말 꿀먹은 벙어리. 바로 징계위원회 구성하고 제가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는데 제가 열받아 있는 모습에 당황들하며 해당된 사건에 대해 들은 노조 대표는 분개하며 노발대발했습니다. 결정사항으로 근무 태만으로 여직원 감봉 300만원, 과장 500만원 및 승진 대상 1년 유예 결정, 생리휴가 무단 결근 처리, 산부인과 진단서 첨부 시 철회, 반려된 경비 승인 결정, 해당 남직원 토요일 특근 인정, 해당 남직원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한 위로금 지급 결정, 생리휴가 사용 시 산부인과 진단서 첨부로 변경, 여성 수당제 폐지, 여성 휴게실 구비 물품 지원 폐지. 여러분, 직장 내 생리휴가를 악용하거나 그걸 이용해 업무에 피해를 주는 동료가 있다면 꼭 행동으로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리휴가란 것이 여성성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무급이지만 휴가로서 여성성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그걸 악용해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걸 매번 확인할 수는 없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성희롱 문제로도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회사에 악용하는 것에 대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